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동적 테이블이 아닌 또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동적 테이블을 이용한 알고리즘 설계를 경험해 봤는데요. 어떤 특정 문제들은 이렇게 탐색으로도 잘 해결되지도 않고 동적 테이블도 설계하기가 어려운 이상한 패턴의 문제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인 이분 탐색을 이용한 문제 해결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분 탐색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꾸어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인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자, 결정 문제로 바꿨을 때 이분 탐색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방면에서 이분 탐색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등장하게 되는 문제는요, 암벽 등반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한국 정보올림피아드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는 아닌데요. 이와 유사했던 어떤 다른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알고리즘 접근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오리가 암벽 등반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암벽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높이가 다른 그 돌들을 짚으면서 이렇게 등반을 해야 되는데요. 높이 차가 주어져 있고요. 그 현재 위치에서 다음 이동하려고 하는 이 그 등반의 손잡이를 짚으려고 할 때 그 차이가 자기 체력보다 크게 되면 짚을 수가 없는, 그래서 자기 체력으로 갈 수 있는 자기 체력으로 갈 수 있는 최대 많은 그 등반 경로, 그러니까 등반의 그 돌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력이 무한하다면 어떤 그 암벽 등산이 주어지더라도 다 등반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체력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이 체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력으로, 주어진 맵에서 가장 많은 장소를 등반하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벽 등반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전체 주어지는 맵에서 적어도 4분의 3 이상은 등반할 수 있어야 암벽 등반의 성공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주어진 맵에서 4분의 3 이상을 등반하기 위해서 정오리가 체력을 얼마나 길러야 하는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H를 자기의 그 체력을 H라고 할 때 최소 H로 4분의 3을 등반하고자 할 때 최소 H는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 4분의 3이 실수일 경우에는 그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만약에 60.75가 4분의 3이다 그러면은 60개 장소만 등반했을 때 성공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 예시를 보면요. 먼저 크기 n이 주어집니다. 이 n은 등반하고자 하는 산의 맵의 크기가 되고요. 만약에 n이 5라면 5행 5열의 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5행 5열의 맵에 각 셀에는 그 영역별 높이가 주어집니다. 자, 높이는 0에서 100만 이하의 값들이고요. n은 최대 500입니다. 500이면 그 영역의 크기가 500바이 50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 차는 최대 100만까지 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예시에서 보면 높이가 9인 영역이 3군데, 4군데, 5, 6군데가 있고요. 높이가 3인 영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영역들은 높이가 0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탐색법으로 접근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력이 얼마일 때 가장 많은 영역을 등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탐색으로 쉽게 알고리즘이 설계되지 않기 때문에 동적 테이블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저 중급편 앞쪽에서 배웠던 플러드 필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을 기반으로 해서 인접한 영역들을 그래프 탐색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방문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플러드 필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영역을 탐색하는 방법을 익혔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플러드 필과 이 체력이라는 요소를 적절히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정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어진 문제들은 전부 다 최적화 문제였고요. 이번 최적화 문제는 정오리의 체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가 되겠는데, 이 최적화 문제를 다음과 같은 결정 문제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정 문제. 체력이 H인 정오리는 주어진 등반 맵의 4분의 3을 등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이 H인 이 말은 제가 임의의 값 H를 정오리의 체력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 H를 정오리의 체력으로 주고요. 이 체력으로 등반 맵을 탐색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등반할 수 있는 너비가 개수가 4분의 3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결정 문제의 결과는 true or false, yes 아니면 no로 대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결정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결정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최소값이 6이고 최대값이 9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오리의 체력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9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9라고 설정을 하고 임의의 장소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할 때 제가 체력이 9이기 때문에 인접한 4영역 중 어디라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드 P를 해보면 여기가 색칠이 되고요. 여기도 색칠이 됩니다. 이렇게. 자, 색칠을 한다는 의미는 이 영역을 등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9이기 때문에 0에서 9로 가는데 힘이 9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 힘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0에서 3으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0에서 0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0에서 또 0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9에서도 이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다 지금 제가 그리는 화살표들은 9 이하인 부분들로만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맵의 전체 영역을 제가 체력이 9라면 이렇게 다 탐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력이 9일 때는 모든 맵을 탐색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경각의 체력이 9일 때는 4분의 3 이상을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yes라는 true라고 하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답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답은 아니겠죠. 9보다 더 적은 체력으로도 4분의 3 이상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값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새까맣게 표시된 이 진하게 표시된 영역들이 탐색 가능했던 영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체력이 3이라면 제가 체력이면 3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3이 아니라 5로 설정을 해볼게요. 5. 자, 9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 5로 설정을 해보면, 자, 이 위치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는 제 체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체력이 5인데 지금 9에서 0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9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달리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0이니까 갈 수 있고요. 0이니까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0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 3으로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3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6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3칸을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다면요. 자, 그럼 다른 장소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출발을 한다면요. 제 체력이 5일 때 자, 지금 이 진하게 표시된 모든 영역들로는 다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6 이상의 체력 또는 9의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체력 5로서는 나머지 영역을 탐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탐색한 영역의 개수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요. 전체 영역의 4분의 3을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도
등반을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과기의 체력이 9일 때 성공을 했었고요. 5일 때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적어도 5보다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정 문제를 만들어 놓고 먼저 9부터 8, 7 이런 식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1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0부터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 보든지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적은 H값을 답으로 출력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지, 현재 주어진 체력으로 원하는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DFS 또는 BFS를 이용해서 비고 n제곱에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이전 차시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습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n제곱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오리의 체력을 한 단계씩 이렇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계산량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체력이 0부터 100만이라고 하는 수치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100만이 되겠고요. n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량은 비고 n3승 이상, 최소 n3승, 3승이 아니라 n4승 이상이 되겠네요. n하고는 관계없는 수지만 저 100만을 n으로 환산했을 때 500이 n이었으니까 뭐 n의 4승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큰 그런 값이 되기 때문에 n제곱을 100만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해를 구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 문제로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진 문제의 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분 탐색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정오리의 체력을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조사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체력과 최대 체력을 설정해 두고 그 중간값인 m이라고 하는 값을 체력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체력으로 전체를 4분의 3 이상을 탐색할 수 있는지를 결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결정 문제 한번 해결하는데 드는 계산량이 n제곱이라 그랬죠. 자, n제곱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m으로 성공했으면 더 적은 체력으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반으로 줄여서 다시 체력을 앞의 영역에서 중간값인 m, 새로운 m을 설정해서 다시 결정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분 탐색으로 우리가 최종 h값을 정하게 되면요. 비고 곱하기 로그 100만에 구할 수 있습니다. 로그 100만은 그리 큰 수가 아닙니다. 거의 상수로 취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계를 한다면,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오리가 가질 수 있는 체력의 최소값인 LB, 로어 바운드랑 최대값인 어퍼 바운드를 설정을 합니다. 자, 정오리의 체력의 최소값은 0이었고요. 최대값은 100만이었으니까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0과 100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자, 그 다음에 LB하고 UB하고 관계가 이거일 동안 계속 이분 탐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거짓이면 5번으로 이동합니다. 거짓이면 현재 체력으로 실패를 했으니까 체력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탐색이 종료됐다는 얘기죠. 이 조건이 끝나면 탐색이 종료됐기 때문에 UB 값을 출력합니다. UB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되지 않았다면 현재 LB와 UB의 평균 값인 M을 구합니다. 여기 M에서 보시면 보통 LB 더하기 UB에서 2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1을 빼줬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분 탐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를 더할 건지 뺄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값을 정하고요. 이 m으로 결정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 결정 문제의 결과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UB를 m으로 설정하든지 아니면 LB를 m 플러스 1로 설정하든지를 정합니다. 자, UB를 m으로 설정한다는 얘기는
현재 m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값들 중에도 성공할 수 있는 값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을 포함한 그 이하의 값들 중에 해를 찾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했으면 m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m은 답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m 플러스 1로부터 ub까지 탐색을 계속하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m을 어느 쪽에 포함시킬 건지, 이것은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m 값을 UB에다 포함시킬 건지 LB에다 포함시킬 것인지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매우 효율적인 시간 내에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값들이고요. 이 기본 값들은 m은 전체 등반 맵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높이가 저장된 2차원 배열이고요. 체크는 현재 셀이 등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0 또는 1로 체크해둘 배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는 dx와 dy 배열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플러드 필이라고 하는 또는 DFS, BFS 이런 알고리즘을 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기타 변수들을 설정을 하고요. 맥스 값과 절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적절한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불 Kn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알고리즘이 결정 문제가 아니네요. 경계값, 맵의 경계값을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A와 B는 0 이상 n 미만의 값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들을 체크해주는 경계 체크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DFS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플러드 필을 깊이 우선 탐색으로 구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드 필은 DFS로도 구현할 수 있고요. BFS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DFS로 구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코딩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크기가 크게 될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BFS로 활용해야 될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플러드 필을 다 구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알고리즘은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현재 체력 H죠. 체력으로 갈 수 있다면 DFS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동한 총 영역을 에어리어에다가 누적을 해서 전체 내가 탐색한 영역의 크기를 리턴하는 이런 형태로 DFS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중급에서도 충분히 다룬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 문제를 푸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CNT, 자, DFS로 현재 체력으로 가능한지를 일단은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전체 영역의 크기가 리턴이 되면 이 CNT에다가 현재 영역의 개수를 이렇게 반환을 하고요. 그 개수들 중에 최대값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값이 전체 영역의 75%, 그러니까 4분의 3을 초과하면 이 부분이 tru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 문제에서 그 영역의 최대 크기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의 최대 크기가 75%를 넘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이분 탐색 부분이죠. 이분 탐색. 자, UB와 LB를 정해서 F에다가 M이라는 체력으로 4분의 3을 탐색할 수 있는가? 참이면 UB를 M으로 설정하고, 아니면 LB 플러스 1을 새로운 탐색 영역으로 설정해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이 while문을 반복하면서 로그 n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 체력을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마이너스 1을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1을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UB와 LB를 정할 때 UB는 M, LB는 M 플러스 1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UB는
m-1, LB는 뭐 m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1을 누군가가 갖고 간다면 이 m을 정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고요. UB나 LB에 m-1을 갖고 가게 된다면 이 m 부분에다가 플러스 1로 해줄 때 우리가 무한 반복을 빠져나오면서 이분 탐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공식과 같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그려가면서 따져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분 탐색을 할 때 플러스 1의 영역이 나오면 두 개를 더할 때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1의 영역이 나오면 두 개를 평균을 구할 때 더하기 1을 해주면 특별한 고민 없이 이분 탐색의 정확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알고리즘 작성할 때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벽 등반 문제의 소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결과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작성을 했고요. 예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고 컴파일이 제대로 됐고요. 실행 창이 떴습니다. 자, 데이터를 붙여놓고요. 입력을 하면 체력이 3이면 전체의 4분의 3을 제대로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런 알고리즘은요, 지금까지 문제들과는 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이분 탐색을 이용해서 결정 문제로 바꾼 문제에 대한 해를 가지고 그 해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값을 이분 탐색으로 내가 원하는 해를 찾는 이런 아주 특별한 재미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었고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보통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도 앞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정리는요, 최적화 문제를 결정 문제로 바꿀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의외로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 잘 풀리지 않던 문제들을 결정 문제로 바꿔서 이분 탐색을 적용할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